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36화 만이교 십만대산의 성지 2. 송강현 수많은 가난한 농가 농민과 수공업자와 상인들과 사냥꾼들은 5.1장을 맞이하여 관부가 있었던 마을 저작거리 광장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거리마다 시전판을 열었다. 능히 200여 개가 넘는 좌판이었기 때문에 기존 시전 6전 등을 합치면 이곳 송강현에서 5일마다 열리는 5.1장은 대단한 장관을 이루고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인산인해가 되었다. 송강현은 인구 3만 정도 되는 대도시였다. 하지만 5일마다 열리는 장날에는 이곳 송강현에 수많은 인근 작은 마을에서 3, 4일 길을 오가는 자들도 있었는데 집에서 만든 신발이며 가구이며 농산물 등과 사냥으로 얻은 가죽과 그 제품들을 가지고 오는 이들도 있었다. 따라서 이곳 시전판은 간혹 외국 상인들에게도 구매 유혹을 일으킬 상품들도 거래되었기에 그야말로 송강현 5.1장은 이곳 광장 사방으로 문전성시는 당연한 것이 되었으니 휘잉? 이제 이곳 송강현은 늦가을에 접어들었다. 중원의 다른 곳이라면 장강 이북은 이미 한겨울이었을 것이지만 물론 류지역이 고향과도 같은 북방에 여는 다른 중원 칠홍보다 더욱 매서운 동장군이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송강현은 중원 장강 이남, 중원의 최남단인 곳으로 중원의 다른 곳보다 이곳은 조금 선선한 가을이었다. 하지만 공녀,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가운데 이제 종산으로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에이, 하라범. 아직 구경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난 아버님께 무려 3개월을 졸라서 이렇게 송강현 시전으로 나온 거라고요. 나 홀로 조용히 다녀오려고 하였으나 아버님께서는 절대 허락지 않으셨다고요. 허허허허. 공녀. 그것은 공녀께서도 잘 아시지 않소. 나는 3년 전에 공녀께서 큰 위험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호호호호. 그것은 어찌 되었거나 마가들의 반란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나의 외가인 외조부의 생신잔치를 다녀오는 길에 사천마가, 내 기둥 중에 한월마가의 진동으로. 그렇지요. 연해 요산에서 큰 사달이 났지요. 당시 흑노백로가 공녀를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 종산의 마가들은 때로 죽음을 면할 수 없었겠지요. 대종가의 장중보옥을 건드렸으니 백만신교의 아버지인 대종가 가주의 진노가 전 중원을 덮었을 것입니다. 에휴. 네, 사천마가의 네 기둥 중 하나인 한월마가는 물론 당시 멸문한 마가의 수요가 100을 넘어갔으니 말이에요. 물론이요. 공녀의 목숨은 우리 백만신교의 안위와 매우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종산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적하라범. 10만 대산으로 들어가면 그곳은 일상이 반복되고 매일 검은 무복을 입은 자들만 수두룩하여 정말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곳은 너무 지루해요. 오직 오전에 경전을 읽고 오후에는 여러 마설을 읽으며 시간 보내는 것이 싫단 말이에요. 허허허허. 공녀는 저를 무척 힘들게 하시는군요. 제가 공녀를 어릴 때부터 돌봤습니다. 하지만 공녀가 그런 눈빛으로 조르면 노인의 눈은 매우 부리부리했지만 아름다운 여인. 이제 18 정도나 되었을까? 하지만 원숙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 물론 때론 이 여인의 눈빛은 매우 신비로운 심연의 아름다움으로 지독히도 유혹적이라 남자라면 이 여인의 눈빛에 녹아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아무튼 노인의 눈빛은 물론 그의 신형에서는 알 수 없는 기세가 흘러나와 능히 만인을 굴복시킬 위험이었다. 그런 그가 여인의 신비한 눈빛, 애원의 눈빛으로 결심이 흔들렸으니 적하라범. 나는 종산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감옥과 같은 매주권을 당분간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공녀, 지금 돌아가야. 제발. 아버님께는 제가 알아서 잘 이야기해드릴게요. 노인은 부리부리한 눈을 감고 미간에 고립했다. 그리고 고뇌의 표정이었다. 그리고 공녀는 모르시오. 무엇을 말이에요? 3년 전에 흑노백로는 공녀를 구해와서 개선장군처럼 종가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이들은 대종가의 가주를 너무 몰랐소. 그들은 단순히 공녀에게 위험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마옥에서 100일 연단을 명하셨소. 그곳 마옥은 단 일각도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오. 흑노백로가 우리 신교에서 100대 고수에 속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100일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지. 이 마옥을 우리 교회 일반 무사가 그냥 무방비로 들어간다면 촌각도 못 되어 미치광이가 되는 무시무시한 곳이오. 아, 저 카라범은 아버님의 사만비 중 하나가 아닌가요? 쉿! 아름다운 여인의 말에 노인은 매우 심각한 얼굴을 하며 그의 우수를 들어 검지를 펴 입술에 대고 쉿소리를 내었다. 공녀께서는 모르시오. 지금 공녀의 말은 우리 신교 내에서도 대종가 내에서도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절대지비 중 하나를 거론하는 것이오. 그러니 절대로 그런 말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호호호호. 에이, 저 카라범은 나와 하라범의 관계가 어디 하루 이틀의 관계가 아닌데. 물론 공녀는 내가 목숨과 같이 아끼는 분이지요. 하지만 대종가의 율법을 쉽게 거를 수 없습니다. 아,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혹여나 내가 이곳 송강연에서 위험을 당하더라도 제 아버님께서는 절대로 저 카라범을 마옥이나 시궁창 같은 곳으로 보내지 않는단 말을 하는 것이라고요. 여인의 표정은 뽀로통한 표정을 지었고 아이고, 저 표정은 정말 나에게 있어 필살기와 같은 효과를 내는구나. 노인은 시종일관 인상을 썼고 그의 이마는 온통 주름져 있었으나 여인의 귀여운 표정으로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났다. 허허허허. 도저히 공녀를 이길 수 없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날이 저물고 있지만 마저 이곳 동쪽 시전판을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야시장은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면 바로 마도일문으로 가서 하루 머물다가 내일 아침 일찍 종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역시 저 카라범은 내 편이라고요. 하라범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어요. 그런 말씀 마시지요. 나는 돌아가면 아수라 마역과 같은 가주의 눈빛을 일각 동안이나 감당해야 하니 말이요. 그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께서 만약 하라범을 노려보신다면 곡기를 끊겠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아버님은 진노를 바로 멈추게 되실 거예요. 아버님은 내가 굶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니 말이에요. 호호호호호호호호. 공렬한 희대의 미인은 아름답게 웃었고 노인은 조금 허탈한 표정으로 쓴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백만신교의 아버지인 가주께서는 본인의 따님에게는 천하를 주고도 아깝다고 하지 않으셨으니. 그런데 공녀는 하루가 멀다고 허약해지시니. 그렇다. 적 노인이란 자는 신교. 무가들이 마교라 부르는 곳에 지고한 신분을 가진 노인이 분명했다. 그런데 이 노인은 홀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여인이 허약해지다니. 아무튼 두 사람은 동쪽 입구에 서 있는 두 기둥 위 기와와 현판을 보았다. 현판은 동쪽 시전판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청룡문이라 쓰여 있었다. 청룡문이라. 아름다운 여인은 오밀줌이라고
앵두 같은 입술로 읊조렸다. 그렇소. 아름다운 소저. 이곳은 사방신의 하나인 청룡이 주관하는 청룡문이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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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정 노인과 신비공녀가 서 있는 곳으로 세 사람이 걸어왔는데 이들은 바로 사왕건문의 소문주인 종무소왕이란 자와 그를 수행하는 두 명의 수호 무사인 장방과 허월이란 자였다. 그 중에 여인의 읊조림을 듣고 사왕건문 소문주인 종무소왕이란 미공자가 걸으며 여인의 말로 대화를 걸어왔다. 이에 두 사람, 즉 정 노인과 공렬한 아리따운 여인은 고개를 돌렸는데 허허허허. 내가 화월룡태를 실로 보았구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천상에서 내려와 이 누추한 송강연에서 배었으니 말이오. 사실 사왕건문의 소문주 종무소왕이란 자는 이곳 송강연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만한 외모와 균형 잡힌 신형으로 송강연 제일 미남자라고 해도 무방할 인물이었다. 다만 아쉬운 것이 눈빛에 사기가 가득하여 가까운 곳에서 본다면 조금 간사한 눈빛으로 사특한 자로 보이는 것이 유일한 단점으로 보일 것인데 하지만 그를 얼핏 본다면 그는 분명 인중지룡, 지방 호족의 귀티가 나는 인물이 분명했다. 한 녀석은 사기가 가득한 초절정 중이 풍화경 고수요. 다른 두 놈도 초절정 초입 등이경의 고수라. 정 노인이란 자는 본인 앞에 등장한 낯선 세 녀석을 보며 그들의 무공 수준을 판단하고 있었다. 허허. 지금은 강호 무림이란 뚜렷한 경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시기인지라 출신 이파지경의 고수는 물론이고 노인이 판단한 내력으로 초절정의 고수가 이곳 송강연에 있다는 것이 금시초문이었으니 물론 정천과 마도일문, 사왕건문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궁벽한 도시에서 초절정 고수 세 사람의 등장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정 노인의 눈에 맺힌 붉은색 안광인 총각이 사라졌으니 다만 상대인 세 사람은 이를 절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리라. 흐흐흐흐. 이렇게 아름다운 소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오? 내가 이곳 송강연에서 20여 년 살았지만 이 이름 모를 여인의 실제를 몰랐으니 말이오. 종무소왕이란 자는 잘생긴 외모와 달리 조금 간사한 얼굴빛이었다. 후후후후. 어린 것이 생긴 것은 제법이다마는 말하는 본세를 보니 격이 떨어지는 녀석이군. 부모를 잘 만나 버릇이 없는 것인가? 공렬하는 여인은 좋지 못한 안색이 되어 공자는 누구신데 일면식도 없는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나는 오늘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귀중한 시간에 송강연 시전판을 계속해서 돌아보려 하오니 멋진 공자께서는 그냥 가시던 길을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오호. 사왕건문 소문주 종무소왕은 여인의 의도와 상관치 않고 본인이 관심 둔 여인에게 멋진 공자라는 말을 들은 것에 마음에 들었는지 그렇지. 내가 이곳 송강연에서 천하제일남이 아니던가. 세상의 모든 여인이 나를 우상시하기에 내가 원하면 모든 여인을 취할 수 있지. 흐흐흐흐. 착각은 자유이지만 여인이 지금 종무소왕에게 보내는 눈빛은 결코 호감의 눈빛이 아니었으니 저기요. 지금 우리는 이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잠시 내게 시간을 주시오. 노인과 여인은 동쪽 청룡문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스스스 스. 우리 공자께서 이렇게도 원하는데 그대들은 말을 듣지 않는 것이오? 나의 머리를 드밀어야 공자님의 뜻이? 아이, 장무사. 나는 아직 나의 말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야. 흠. 장무사,
이 사왕검문이 고위 무사는 현림보라는 사왕검문의 고급 보법을 신속하게 밟으며 이동하였고 노인과 여인의 앞을 막아섰다. 이에 정노인은 고개를 돌리며 종무소왕을 보았다. 이것이 무슨 뜻이오? 공자. 매우 낮은 목소리였다. 그리고 목소리는 조금 괴기하게 들리기까지 하였다. 허허. 이 노인을 봐. 노인의 목소리에 매우 큰 노기가 느껴지니 말이야. 감히 이 종무소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이 송강현에 있었단 말이지. 사왕검문의 소왕, 즉 소문주 종무소왕은 아버지 종무동과 달리 매우 혈기 있는 인물로 때로는 본인의 뜻이 가로막히거나 관철되지 않을 때 불과 같은 다혈질이 되어 광로하는 특징이 있었는데 저 노인이 얼굴과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 이봐. 내 녀석의 철두는 이런 곳에 사용되라고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종무소왕의 외침에 장무사, 장방은 허리를 종무소왕에게 조아리며 네. 소인 출격하겠습니다. 철두. 격퇴. 엥. 격퇴? 장무사는 철두망종이란 출수로 머리를 디밀고 날아가 노인을 타격하여 쓰러뜨리고 제압한 후에 여인만 홀로 남겨두려 하였는데 격퇴라는 소리에 그만 그는 머리를 노인에게 향했으나 잠시 멈칫하였고 그의 머리에 무언가 올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격퇴라는 말을 되뇌일 때 무언가 알 수 없는 경력이 본인의 머리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는 조금 더 전진할 수 없었는데 에이. 철두망종이란 말이다. 장무사의 얼굴은 온통 붉어지고 있었다. 그는 격하게 공력을 끌어올려 앞으로 나가려 하였지만 조금 더 나아갈 수 없었다. 이를 보고 있었던 종무소왕은 이봐. 허월. 저 장방이란 잡놈이 뭐하고 자빠진 것이지? 녀석의 무공이 얼굴에 잔뜩 힘을 주고 동네 사람에게 경극하는 것이 녀석의 절기란 말인가? 용을 쓰고 있는 모습에 종무소왕과 허월은 조금 기막힌 표정이 되었다. 하지만 허월은 조금 심각한 얼굴을 하며 소주 암경입니다. 어라. 무슨? 암경이라니? 아님 밤중에 남의 다리 긁는 개소리인가? 확실합니다. 지금 장방은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 진행하여 노인네에게 회심의 일격을 가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혀 진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잠시 후 자리에 쓰러질 기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궁벽한 곳에서 구주 21천이나 사용할 수 있는 암경이라니. 내가 보고 있는 저 노인네가 바로 도선의 반열에 이른 등봉조국의 경지란 말인가. 내 아버지도 작년에 화신경에 들었거늘. 소주와 내가 그리고 저기 있는 장방이 연종합행의 수로 노인네를 공략해야 간신히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화신경의 인물이라면. 하지만 허월 그런데 말이야. 지금 적 노인이란 자와 장방이 서로 대결하는 틈에 장방은 본인의 필살기인 철두공을 전개했고 이에 정노인, 즉 마교의 장로 중 대종가의 절세고수는 암암리에 보이지 않는 암경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무적 대력. 휘익 펄러 대력 진기. 저 헉. 이것은 또 무언가? 나의 머리에 하나의 손이 얹어진 느낌이라니. 그런데 나의 사지가 찢어질 듯 아픈 것이. 사왕검문의 수석 호위무사였던 장방은 크게 당황했다. 그의 절기 중 최고는 철두공으로 그의 머리에 경력이 폭발할 듯 기세가 몰렸지만 그의 경력은 향방을 잃어서 허무하게 흩어져 버렸으며
급기야 그는 전진하던 신형, 즉 우측 발은 앞으로 좌측 발은 뒤에서 튕겨서 다음 보보를 밟으려 하였으나 그는 두 다리를 부들거리기 시작했다. 아, 힘이 다 되었던가? 그는 진기를 이어가지 못한 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휙킥, 휙킥, 빡! 쿵, 철퍼덕? 두 사람이 대결하던 시점. 어느 틈에 나타난 허허 무엇란 말인가. 휙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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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이런 방망이가 분명했다. 신교의 정노인이란 인물과 사왕검문의 장방이란 무사에게 총각의 호련히 날아온 묵빛 방망이가 장방의 정수리를 후렸고 장방의 머리 무적 철두공은 묵빛 방망이와 부딪힌 후에 격한 일성을 내고 동공이 풀려 무기력하게 쓰러져 버렸다. 이에 묵빛 방망이는 급하게 회전한 후에 다시 호련히 날아가 한 인물의 우수에 잡히고야 만다. 어라, 네 사람은 일제히 묵빛 방망이가 날아간 방향으로 시선이 돌아갔는데 그곳에는 하나의 문사, 즉 이곳 송강현 관부 말단 서기 복장을 한 인물과 흑색 무복을 입은 자가 서 있었다. 이 방망이는 이 흑색 무복을 입은 흑색 얼굴, 인물의 손에 잡힌 것이다. 허허. 이 흑색 얼굴의 인물은 매우 잘생긴 인물로 얼굴이 흑색이라는 이유를 제외하고 자세히 보면 오히려 종전 사왕검문의 종무소왕이라는 녀석보다 더욱더 뛰어난 인중지룡이 아니던가. 네 사람은 조금 몽롱하고 의문의 표정으로 이 흑색 무복의 인물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는데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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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두 사람은 정노인이 있었던 자리로 걸어오고 있었다. 허허,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였던가. 대명천지. 알만큼 아는 어른들이 백주에 싸움박질하고 난리여. 이것이 지금 송강현 5일장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짓인 것을 아시오? 어라? 관부의 포도. 그렇다면 나를 모르지 못할 것인데. 신규적 노인에게 다가온 두 사람 중 한 인물은 염소수염을 하였고 복장으로 보아 그는 송강현 관부의 말단 서기가 분명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는 일반 무인들이 입는 흑색 무복이었으며 오히려 이상한 것은 그의 손에 들린 묵빛 육모방망이였다. 또한 그의 얼굴색이 이곳 송강현에서 볼 수 없는 검은 흑빛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자의 얼굴이 일반 인쇄에서 볼 수 없는 초절정, 조각 미남자 인중지룡의 얼굴이라니. 허허, 두 분의 복장이 조금은 특이하구려. 저벅, 저벅, 저벅. 종무소왕이었다. 그는 정노인 앞에 선 두 사람에게 다가와 말했다. 누구? 염소수염을 한 관부 서기. 아. 그는 종전에 류지역의 포절 심사를 본 인물이 아니던가. 바로 장석이었으니 그렇다면 비록 초절정 미남자였지만 얼굴이 흑색의 대머리 친구는 바로 류지역이 되는 것이다. 허허, 이 친구. 인제 보니 장삼이었군. 공자님은 바로 우리 송강현의 신성, 사왕검문의 소문주 종무소왕 소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바로 내가 신성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사왕검문의 소문주 종무소왕일세. 류지혁은 사왕검문의 소문주를 힐끗 보더니 다시 무표정한 얼굴이 되었다. 일신에서 사특한 기운이 가득하군.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총각에 류지혁의 눈빛에 마귀가 맺혔다가 금세 사라졌다. 이러한 사실은 신교의 사람들도 사왕검문의 사람들도 또한 바로 옆에 있었던 장석이란 자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어찌 노인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까? 장석이의 물음에 종무소왕이란 자는 얼굴 가득 화려한 미소를 지었다. 흐흐흐흐. 그렇지 않아도 다행이다. 대사왕검문의 소문주가 화신경의 고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는데 여기서 관부 관원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구나. 그래, 나 종무소왕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야 없지 않은가? 내가 비록 구주 21천을 만난다고 한들 말이야. 종무소왕이란 자는 비록 외모와 신분이 출중했으나 그는 다혈질일 뿐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지기를 싫어하는 성정을 가진 인물이었다. 어떤 이에게는 배경이 좋으면 뛰어난 신령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자의 좋은 배경은 오직 그에게 비뚤어진 성정을 만들어 주었을 뿐이었으니. 아무튼 사왕건문의 소문주 종무소왕이란 자는 조금 비겁한 미소를 지은 후에 10이라니! 그저 노인에게 예의 없이 막대한 내 부하의 치부라고나 할까? 물론 부하의 교육을 내가 잘하지 못한 내 실수지만 말이야. 네, 역시 소왕소엽은 인이 군자시오. 본인의 부끄러움을 짧은 시간 반성도 하시니 말이오. 이런 종무소엽이 사왕건문의 소문주이시니 장차 사왕건문은 우리 송강현에서 더욱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오. 소엽. 장석이와 종무소왕은 짧은 덕담이 오갔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종무소왕이란 자는 허월이라는 호위무사에게 눈짓하였으며 허월은 신속하게 걸어서 쓰러진 장방을 어깨에 메었다. 이때 허허, 이런 무법한 놈들을 봤나. 이곳으로 와서 공녀에게 희롱한 연고로 공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후에 한 팔씩을 자르고 자리를 떠나면 내가 이번만큼은 특별히 참아주마. 적 노인이란 자였다. 그의 말에 종무소왕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이런 광화한 노인네를 봤나. 아무리 화신경의 고수라고 하나 감히 나 종무소왕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함부로 씨부렁거리다니. 특히 내가 사왕건문의 소문주라는 것을 장석이를 통하여 알게 되었을 것을. 신교 장로, 적 노인의 말에 종무소왕은 배알이 뒤틀리고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라왔다. 소주, 아무래도 아닙니다. 지금 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소주께서 저자에게 화를 입는다면 우리 사왕건문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뿐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왕문주께서 진노하실 것 같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월이란 자의 전음이었다. 제길, 허월, 연무광탄을 가지고 있나? 네, 2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투척하고 이쯤 자리에서 사라지도록 하세. 알겠습니다. 소주. 종무소왕이란 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다. 하지만 금세 사악한 미소를 짓더니 모두 저기를 보시오. 소왕은 허튼 소리를 하며 우수를 들어 검지로 광장 서쪽 맞은편의 백호문을 가리켰다. 이때 휙, 펑, 펑. 광장에 큰 광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았고 후후, 이놈들이 어딜. 휙이, 펄럭, 팡. 적 노인이란 자는 손에 사정을 두지 않고 신속하게 출수하여 사라져가는 종무소왕이란 자의 목덜미를 잡으려 하였다. 이는 분명히 그의 출수라면 소왕을 포획할 수 있었으니 그의 금나수는 바로 아수라포왕수라는 신교에 뛰어난 절기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팡이란 요란한 소음이 있었고 잠시 후 연기가 가라앉힌 자리에 흑색 무복의 한 인물이 나타났으니 그의 가슴 중앙에서 얼굴까지 육모방망이를 세워 본인의 신형을 맡고 있었다. 바로 류지역이었다. 허허, 이런 망족을 봤나. 감히 신교 장로의 행사에 끼어들어. 국법은 무인에게도 무림 조직에서 지체 높은 신분이라도 동일하오. 오늘은 이쯤 하시오. 그렇다면 송강현 관부에서는 오늘 이곳에서의 사달을 그냥 선처하도록 하겠소.
허허, 백리석으로 분한 유지혁은 짙은 미소와 함께 자신감 넘치는 음성으로 말했으며, 이를 보고 있었던 신규 장로의 정노인이란 인물은 매우 짙은 의문의 표정이 되었다. 또한 이런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던 한 여인, 바로 신규 공렬한 여인은 아름다운 사슴과 같은 큰 눈을 하며 미묘한 표정이 되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모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